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버브 반도체 인사팀장 곽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회사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할 텐데요. 먼저 회사 소개에 앞서서 회사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간략한 회사 소개를 하고 또 개발 분야 임원분이 직접 나오셔서 개발 분야 업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제도와 인재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서 회사 홍보 동영상부터 시청하고 오시겠습니다. Make your innovative dreams come true. We would like to introduce you Above Semiconductor's microcontrollers and sensors products, which bring your products into life. Our company's diverse microcontrollers, including 8-bit and 32-bit, provide differentiated values to our customers with the optimized technology and the best performance. Above Semiconductor, as the world's fourth largest supplier of microcontroller units for home appliances, leads the future technology and technology innovation. Our sensor solution is an optimized product for touch and slide operations of wearable devices, and our optic sensor solution provides optimized colors depending on the level of external environment brightness. Our power solution supports universal fast charging specifications such as USB Type-C and USB PD 3.0, and also minimizes the charging time of portable devices with wireless charging solution combined. We connect the world with our cutting-edge Bluetooth technology and expand our business area into industrial solutions and automotive solutions. Our fire safety solution provides customers with reliable solutions by applying optimized technology for smoke detectors. Make your dreams come true with Above's microcontrollers, sensors, and wireless connectivity technology. 회사 홍보 동영상 잘 시청하고 오셨는지요? 회사 홍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버브 반도체에서 만드는 제품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떤 분야에까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회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갈매기의 꿈처럼 보다 높이 나는, 보다 위에서는 국내 팹리스 반도체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사명으로 지어졌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200억 불에 달하는 컨트롤러 시장에 세계 재패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도전과 혁신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한 MCU 전문 반도체 기업입니다. MCU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MCU는 컴퓨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 칩에 구현한 원칩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 전자 제품에 한 개 이상 사용되는 제어용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회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2006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2006년도에 설립되긴 했었지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LG전자와 현대전자가 합병된 하이닉스에서 매그나칩 반도체로 다시 분사가 되었고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어버브 반도체로 2006년에 분사된 회사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어버브 반도체의 요약대에서 저희 현황을 조금 더 보면은요.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있는 인원은 300명 정도가 됩니다. 또 직접 고용 인원 말고도 어버브 엄브렐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회사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약 350명 정도 되는 인력들이 어버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 매출 실적은 1억 4,700만 불 정도의 매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저희 회사 제품이 홈 어플라이언스 MCU 마켓에서 세계 4위의 현재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전 제품에 있어서는 어버브 반도체가 팹리스 전문 업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버브의 성장 스토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2006년 초기
창업을 했었을 때의 매출액 대비 작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11%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R&D 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13.8%가 성장하고 있어서 200억이 넘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신시장의 도전을 위해서 신성장을 이끌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인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 300명 정도가 직접적으로 고용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팹리스 대표 선수라고 어버버 반도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설립될 당시에서는 되게 미약한 시작이긴 하였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팹리스 반도체에서 매출 기준으로 약 3위 정도 하고 있고요. 2021년도도 이 정도의 성과로 보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간단한 회사 소개에 이어서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쪽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개발 쪽에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발 본부의 업무 소개가 있겠습니다. 개발 본부의 업무 소개는 개발 쪽의 그룹장이신 김사연 상무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의 개발본부 업무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버브의 R&D 센터는 국내에는 서울과 오창에 있고 베트남 하노이에는 아날로그 서킷 디자인과 커스텀 레이아웃, 검증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R&D 센터를 최근 설립하고 있습니다. 오창에는 오토 P&R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그 외에는 다 서울에 있습니다. 프로덕트 로드맵으로서 제시하는 비전은 기술의 혁신과 융합을 통한 스마트 MCU로의 진화인데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사회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스마트 홈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또한 자율주행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다양화되고 있는 퍼스널 디바이스들의 개발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단독 수행만을 하는 그런 MCU의 이런 연결을 위한 커넥티비티, RF 테크놀로지라든지 많은 기능들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 기능, 그러면서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울트라 로 파워 기능, 그다음에 이런 많은 것들을 연결하거나 또 센싱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센싱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필요한데 그런 스마트 센싱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다 보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세이프티와 시큐리티 분야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효율성 있게 알고리즘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옵티마이즈된 알고리즘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부분은 수많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런 모든 기술들을 좀 확보해서 수많은 가치 창출을 좀 이뤄내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MCU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제품들에 갖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좀 말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싸고 빠르게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만든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얼마나 고객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 그들이 필요한 기술을 빨리 제공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AS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한데 요즘은 이 위에 있는 소프트 기능과 함께 AS라는 것이 제품의 큰 경쟁력 중에 하나로 점점 더 확인이 되고 있죠. AS에 대한 가격적인 포션도 AS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훨씬 비싸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이유이겠습니다. 신뢰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제품들은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제품들만 출시가 되도록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얼마나 빠르게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가 가장 큰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어버브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 최근은 연간 5억 개의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약 30년간의 업력을 갖고 있으며 여태까지 약 30억 개 이상의 제품을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오랜 기간과 많은 제품을 출시하는 동안
신뢰성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많은 제품을 빠르게 테스트하는 그런 능력도 중요한데 그런 인하우스 테스팅 캐퍼빌리티를 좀 확보하고 있고 제품을 싸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싸고 좋은 특성의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버브는 모든 내부의 기능들을 다 자체 설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좀 빠르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제품을 빠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만들고자 하는 제품 사양이라든지 고객이 요청하는 제품 기능을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경쟁력은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와 항상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제공하느냐가 가치 창출에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말로 2등과 3등은 별로 먹을 게 없죠. 빠른 출시는 많은 매출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싸게 잘 만들고 얼마나 좋은 서포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신뢰성적으로 탄탄하느냐가 그 제품의 핵심,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버브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 라인업으로 보면 뭐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토탈 솔루션으로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저희 어버브에서는 리모컨이라고 하는 제품 외에 8빗 제품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잠깐 얘기됐던 홈 어플라이언스 쪽, 스마트 가전 쪽, 백색 가전, 소형 가전류에 들어가는 이런 8빗이나 30빗 제품군의 MCU, 그다음에 연결을 위한 RF MCU, 로파워 MCU, 가전하고 많은 영향이 있죠. 모터 전용 MCU, 그다음에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어떤 상황을 스스로 센싱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마트 해지기에 가장 중요한 센싱 MCU들, 센싱 IC들,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핫하죠.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차량용 MCU들, 그다음에 점점 모바일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배터리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 배터리들을 유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차징 기술 MCU,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솔루션을 라인업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업된 제품군들을 고객들이 이용해서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면 생활가전이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얘기 드린 홈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건 벽걸이 에어컨이 되겠고 이거는 컴프레서죠. 그다음에 청소기, 공기청정기도 있을 거고 여기서 특징적으로 공통적인 것들을 보면 모터가 다 들어가 있겠고 1개 내지 2개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기능들이 있겠고 또 메인 컨트롤을 위한 기능들이 있겠죠. 각각 사용되거나 융합돼서 사용되거나 합니다. 저희 제품이 다양한 목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국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런 MCU들을 이 가전제품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버브의 MCU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S사의 제품을 가정에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최소 몇 개 이상은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센서 제품군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천장, 모든 건물 천장에 있는 스모그 디텍터입니다. 화재 감지기용, 혈압계 측정하는 부분. 애플의 에어팟 이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이어버즈. 이것 또한 저희 센서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착용 감지라든지 터치라든지 이런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삼성 제품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100%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에도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계 센서라든지 그런 맵 센서류 외에 많은 광학 센서와 터치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 제품이 수년 전부터 많은 삼성 스마트폰에 중국의 많은 제품 스마트폰 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그립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그 그립 센서의 존재를 잘 모르지만 기능은 이렇습니다. 인체가 손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를 센싱을 하면 데이터 통신이 출력이 좀 센 경우에는 인체에 해롭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데이터 출력을 줄임으로써 인체에 해가 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센싱 기능입니다. 이 센싱 기능은 특별히 대한민국 기술대상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V에는 조도 센서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주변 밝기에 따라서 백라이트의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밝은 곳에서는 뭐 그렇게 백라이트가 밝지 않더라도 잘 보이기 때문에 밝지 않은 곳에서는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빛을 수강한 다음에 밝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백라이트의 밝기를 줄여줍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여러분들이 S사 컷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거의 전량 저희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조도 센서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파워와 커넥티비티, 오토모티브향 제품들이 양산이 되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중에 저희도 RF 관련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관련 BA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블루투스 칩 설계 신기술 인증을 받은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어버브가 이 리모컨이라는 제품으로 많은 매출을 일으켰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한때 한 5년 전 한동안 꽤 오랜 동안은 국내 리모컨의 100%에 가까운 리모컨 MCU를 저희 어버브 MCU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 부분은 좀 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는 제품으로서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과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MCU 업체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설명드린 그런 스마트 기능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차별화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산업 측면에서는 체중계, 드론 쪽, 전기자전거,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쪽이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담배, 배터리 관련된 컨트롤이라든지 히팅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전동 공구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기능들을 다 수행하면서도 로우 파워 솔루션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충실히 수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제품들이라든지 저희의 로드맵을 좀 소개해드렸고 개발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본부의 업무는 개발의 업무는 IC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설계 두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드웨어 설계는 IC 하드웨어 설계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디지털 설계, 아날로그 설계, 레이아웃 설계가 있는데 또 레이아웃 설계는 커스텀 레이아웃, 그다음에 오토매틱 플레이스 앤 라우트라고 해서 오토PNR 레이아웃 설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설계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프로그램 언어를 이해하면 좀 더 쉬울 수가 있겠는데 이 디지털 설계라는 것도 디자인 랭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C 언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랭귀지를 이용해서 로직 설계를 합니다. 그 디자인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드린 HDL이라는 표현이고 HDL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로 약자입니다. 그 랭귀지 중에 베릴로그라고 하는 그런 랭귀지가 있고 이거는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C 언어에서 프로그래밍 하듯이 어떤 기능을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코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것을 또 검증을 해야겠죠. 펑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FPGA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좀 비교를 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도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서로 규약된 언어인 거지 실제 그게 기계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 랭귀지라고도 하는데 컴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머신 랭귀지로 바꾸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C 언어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 이후에라도 그런 것처럼 디자인 설계를 이런 베릴로그 코딩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사람이 알아볼 용도로 만들어진 랭귀지의 표현이고 이 부분은 다시 실제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베릴로그에서는 HDL에서는 신세시스라고 표현을 하고 아까 제가 프로그래밍 쪽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는데 그건 컴파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두 개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계어 수준으로 다시 바꾸고 난 그 설계를 다시 한번 그 수준에서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또 그 이후에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스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품에 문제가 없는 제품들만 외부로 출시를 해야 되는데 내보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기능입니다. 그 테스트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기능을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테스트하지 않고 내보내면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럼 고객이 만든 제품 또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가전이나 어떤 그런 제품 쓸 때 가끔가다 고장이 나거나 또 오동작을 하는 이유는 그거에 관련된 무언가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잘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은 또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들이 다 모든 비용으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잘 테스트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 포 테스트, DFT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이 혹시 동작을 하더라도 팔 수가 없는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포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어떤 직무적인 요건은 수행이 필요한 요건으로는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로직 설계, 디지털 설계 엔지니어는 반도체 공정을 그렇게 심도 있게 알 필요까지는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 회로라든지 특히 코어에 대한 이해와 응용 능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8051이라든지 ARM 코텍스 M 시리즈 그 다음에 회로 이론 뭐 조금 알면 좋을 것 같고 논리 회로나 이런 컴퓨터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베릴로그가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면 좀 접근이 좀 쉽겠습니다. 디지털 설계는 말 그대로 일령이 좀 지나다니는 그런 형태의 설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날로그 설계를 좀 소개를 해보면 디지털 설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령을 표현해서 논리적인 흐름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어떻게든 일령을 통해서 구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아날로그 설계는 우리가 목표한 기능을 전압과 전류의 크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제어를 하느냐, 내가 목표한 전압과 전류로. 그럼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1과 0이라서 두 가지에 대한 걸로만 보여지는데 아날로그도 전압과 전류로 두 가지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전압이라고 하는 그 내에는 또 다양한 전압의 종류가 있겠죠. 전압 밸류가 있는 거죠. 전압치, 그다음에 전류 크기, 전압 크기.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무한한 경우의 수나 레벨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디지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대학교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날로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좀 대학원을 통해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쉽게 좀 배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날로그 설계, 우리가 메모리 설계는 잘 하더라도 시스템 반도체를 잘 못하는
그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이 아까 말하는 그 디지털 설계와 또 아날로그 설계가 있겠는데 메모리 산업에도 아날로그 설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 산업 설계 분야 자체가 한국은 아직 세계 반도체 산업 중에서는 선진사 대비해서 좀 많이 좀 뒤처져 취약해져 있는 분야이고 관련 엔지니어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업계에서 아날로그 엔지니어 구하기가 참 어렵죠. 그럼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많이 양성이 되는데 학교를 통해서 양성이 되긴 합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배우기도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설계라고 쉬운 건 아니지만 아날로그 설계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운 만큼 이 스킬을 잘 갖춰 놓고 난다라고 하면 정말 여기저기에서 많은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게 아날로그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설계는 어떤 반도체의 공정이라든지 반도체에서 제공하는 그 소자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 이론이라든지 반도체 물리학, 전자기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툴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에 오셔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아웃 중에는 이제 커스텀 레이아웃과 뒤에 말씀드리는 이제 오토 P&R 레이아웃이 있는데 커스텀 레이아웃부터 말씀을 드리면 커스텀 레이아웃은 사람이 직접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C 언어를 통해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해하도록 서로 규약한 언어다라고 했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실제로 컴퓨터가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컴파일을 통해서 머신 랭귀지로 바꾸죠. 기계어로. 일령일령으로 다 바뀝니다. 우리가 일령일령으로 설계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아날로그 설계도 이렇게 심볼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심볼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나 설계를 할 수 있는 툴들이 제공돼서 이걸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사람이 이해하는 거에 대한 표현일 뿐이고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되려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패턴화 되어야 합니다. 이 패턴을 디지털 분야는 자동으로 패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아날로그처럼 직접 사람이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레이아웃을 이런 패턴을 현실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커스텀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더 많이 직접화되어 있는 게 여기 조그맣게 보여있는 칩 전체에 대한 레이아웃이고 여기에는 제가 보기엔 디지털 분야는 거의 없이 아날로그 회로만 좀 사람 손으로 다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날로그 설계 엔지니어만큼 어떤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회로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필요로 하진 않고 그렇더라도 기초 전자 회로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고 또 각 그 파운더리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룰을 잘 숙지해서 얼마나 잘 그리느냐, 배치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토 P&R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단어에도 보이듯이 자동으로 어떤 소자나 이런 블락들을 배치하고 플레이스하고 그 각 소자들 간에 또 배선이 필요한데 라우트 배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 P&R 툴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큰 박스처럼 이제 예시로 보여진 거는 이전에 설명드린 커스텀 레이아웃을 통해서 그려진 커다란 아날로그 회로 블락이 되겠고 사람이 그린 거겠죠.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블락 처리되어 있고 그럼 옆에 있는 이렇게 빠바박 들어가 있는 여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디지털 엔지니어가 설계한 로직 블락입니다. 로직 블락은 그 소자가 적게는 수천,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백만 개의 소자가 집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100만 개의 이렇게 큰 블락은 그냥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놔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수만에서 수백만에 해당하는 소자를 사람이 일일이 배치할 수도 없고 배치한 다음에 배선을 다 연결할 수도 없겠죠. 그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라우팅을 배치를 해주고 배선까지 해주는 툴이
P&R 툴이 되겠고 그 툴을 운영하는 것이 오토 P&R 레이아웃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뭐 자동으로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전문화된 엔지니어가 이 툴들을 이용해서 실제 이런 큰 칩을 레이아웃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이전에 커스텀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기초전자 회로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엔지니어는 꼭 필요하지만 다른 쪽의 엔지니어, 설계 엔지니어들도 안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도에 업무 소개할 때 IC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에는 앞에 필드라는 것이 붙어서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도 표현이 됩니다. 둘은 엄밀히 좀 구분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하나의 엔지니어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좀 비교를 해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CPU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램, 롬, 그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파워 뭐 이런 식의 다 이제 어떤 특색에 맞게 게임용이든 뭐 문서용이든 뭐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해서 본체를 구성을 하죠. 그게 하드웨어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나로 뭉쳐놓은 게 MCU죠. 어쨌든 그건 하드웨어입니다. 그럼 그 안에 저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무엇인가의 작업을 하죠. 알고리즘도 짜고 컴퓨터에 적용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MCU에 적용될 소프트웨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MCU에는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알고리즘들을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미리 좀 개발을 하는 제품이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은 우리가 만드는 그 하드웨어 IC죠. IC와 이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들이 만들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 제품에는 또 이런 PCB를 통한 하드웨어 설계를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하나가 이게 IC가 되겠는데 이런 하드웨어 설계들을 하죠. 이 하드웨어 설계에 필요한 부분, 그거는 응용 입장에서의 하드웨어 설계입니다. 이런 MCU 안에 가는 알고리즘이라든지 펌웨어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지만 여기 이 기능에 해당하는 PCB의 하드웨어 설계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개발할 때 저희가 어떤 가이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제품이 어떤 터치라든지 모터라든지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러면 터치는 터치대로 모터는 모터대로 뭐 파워나 센서는 센서대로 이렇게 특화가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응용팀 같은 경우에는 파워 솔루션 팀, 모터 솔루션 팀, 터치 솔루션 팀, 센서 솔루션 팀에서 별도의 팀이라든지 별도의 전문 엔지니어를 둬서 그의 그 응용에 적합한 전문화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PCB에 대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고객들은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가 고객의 개발할 때의 편의성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모든 MCU 회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가이드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그 회사 제품의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엔지니어는 실질적으로 설계 엔지니어보다 더 많이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설계 엔지니어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의 응용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으로서는 이런 반도체나 전자회로 좀 더 중요했고 반도체를 뭐 알면 좋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고 하지만 코어라든지
시스템 전반적인 이해와 응용 능력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좀 강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C 언어에 대한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지 또 PCB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설계 개발을 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부 시절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제품 특성의 검증이라든지 또 양산 수율을 계산한다든지 공정이나 불량이 났을 때에 그런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좀 하겠고,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안정성도 검증을 하려면 그 제품이 어떤 동작으로 동작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은 이 역할은 앞에 소개해드렸던 설계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할 때 그 설계 당시 어떤 중간중간 결과물에 대해서 리뷰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체크리스트들을 다 관리를 해서 이 체크리스트대로 설계를 했는지 어떤 실수는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또 다 점검을 하는 그런 그런 기능도 하십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특성에 대해서도 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전반적인 이해와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 공정에 대해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또 회로나 이런 정기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응용처럼 계측 장비나 이런 부분도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도 좀 탁월하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걸 종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양산 수율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도 좀 직결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공정이나 불량 분석들을 좀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개발본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사의 인사 제도입니다. 현재 어버부의 인재상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 불가능은 없다가 신조인 사람이라는 인재상을 갖고 현재 많은 임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임직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복지 증진을 통한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복리후생 제도로서 현재 유연한 근무 시간과 성과 보상 제도, 스톡 옵션, 장학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해외 어학 연수와 자기개발 지원, 포상 제도, 퇴직연금 제도 등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해드리고요. 의료비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도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진도 지원해드리고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 그리고 계층별 워크숍을 운행하고 있고 학기 휴가를 별도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콘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회사는 거의 연구소가 서울에 있고 본사가 오창에 있긴 하지만 그 서울 거주하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숙사에 입주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운영과 기념일 선물을 지급을 하고 있고 경조금 및 경조 휴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현재 구성원의 자원봉사와 정기 후원 활동, 물품 기부 캠페인 등의 후원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생활에 편익을 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만이 아니라 사회에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 가능한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임직원의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고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인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중시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현재 어버브 반도체의 인사 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평가로 역량평가와 성과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의욕을 갖고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인사 제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평가와 보상과 육성,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 줄 수 있는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른 보상 체계를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해당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기반으로 대내의 최고 수준의 역량 및 기술을 보유한 사내 전문가를 현재 연구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R&D 고유의 인사 제도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인재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 소개에서 각각의 디지털 설계라든지 아날로그 설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앞서 설명을 드린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현재는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직무뿐만이 아니라 전략 기획을 하는 마케팅 쪽 분야에서도 현재는 인력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인재 채용 관련해서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병역 특례 지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해서 근무가 가능하시고요. 또한 회사에서는 산학연계 장학생, 석사를 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서요. 대학교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회사에 적합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모집 분야는 디지털 설계, 아날로그 설계 분야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전자공학 관련 학과거나 학부생 중에 대학원 진학 예정자, 또 대학원 재학생도 가능하십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등록금 전액과 월 정액 장학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취업 보장을 해드리고 그 대신에 수혜기간의 2배 수에 대해 해당하는 의무 근무 기간이 있긴 합니다. 네, 주요사항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는 성과 보상 인사 제도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과 우수사원 포상 등 각종 포상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자율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전문 연구 요원으로 근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산학연계 장학생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회사의 로테이션을 좀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일하게 되시는 주 근무지는 아마도 서울 R&D 센터이실 겁니다. 서울 R&D 센터는 2호선 삼성역 4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직무는 본사에서 채용도 하고 있고요. 본사는 충북 청주 오창읍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약 30분 정도 회사 소개를 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가 낯설게 느껴졌을 텐데요. 조금이나마 회사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